자,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통지술에 대한 질문이죠. 그 시기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정리해 볼까요? 자, 헌병경찰 통치 시기인 1911년에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죠. 제1차 조선교육령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일본인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소학교, 한국인의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이제 보통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의 학교 교육 기간은 6년이었고 한국인들의 보통학교는 이제 4년으로 일본인의 소학교보다 2년 짧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보통경찰 통치 시기의 에 해당하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이제 공포되는데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을 회유하기 위하여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본인의 소학교 6년 교육기간처럼 한국인들의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의 교육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2년 연장시켰다가 포인트가 되겠고 3차 조선교육령은 인적-물적-자원 수탈의 모법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내선 일체를 그들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교육기관의 명칭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학교로 보통학교가 한국인 다니는 학교가 개칭되게 되고 그다음에 소학교의 다음에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충량한 신민을 양성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37년 중일전쟁 직후에는 황국신민서사가 제정이 되고 암송이 강요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선 일체의 분위기에서 이제 교육령에서도 충량한 신민이 아니라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에서 황국신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3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조선어는 학교의 선택과목, 수익과목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게 3차 조선교육령 중일전쟁 직후에 나타난 교육령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41년에는 이제 소학교가 황국시민의 학교라는 국민학교로 개칭되게 되고 다음에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에 공포되게 되는데 이 1943년 하면은 시대 상황이 어떻냐면 학도지원병제나 그 다음에 징병제가 1943년에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국시민의 의무로 징병제가 공포되는데 역시 그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 또한 1943년 4차 조선교육령에서 공포된다. 하지만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이제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보통학교 교육기간 4년 하면은 1차 조선교육령 헌병경찰 통치 시기 3.1운동 영향으로 이제 보통학교 6년 하면은 2차 조선교육령 1922년 그 다음에 황국시민화 정책과 맞물리며 다음에 소학교 그리고 충량한 한국시민 육성 조선어 수익과목 하면은 중일전쟁 직후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1943년에는 이제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그 다음에 국민학교의 의무교육 등이 같은 시기에 공포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일제의 통지술 연결하는 문제인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3.1운동 영향으로 2차 조선교육령이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는 대립侵략에 유행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제 실시 1943년 징병제 공포되는 상황이죠. 4차 조선교육령 소학교는 국민의 총량한 한국시민 육성하는 데 있다. 중일전쟁 직후에 3차 조선교육령이죠. 순서는 나가 되겠고 옳은 설명은 이제 3번입니다. 나 시기에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 실시가 공포되었을 때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등이 공포되던 시대 상황이었다. 답은 3번이죠.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에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일제의 통치술을 사리와 더불어 그 시기와 내용을 시대 분위기와 함께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